실전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느냐. 글쓰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 어려운 걸 왜 막 뭐 농사 짓는 것보다 힘들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자, 뭐 엄청난 이제 기업을 이룬 CEO도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일 처음 해봤다 막 이런 토로를 하시는데, 근데 잘 쓰고 싶다가 뭐냐면 빨리 잘 쓰고 싶다예요. 그리고 이 잘도 자기를 성찰하고 뭐 세상을 통찰하고 이게 아니고 남들이 막 잘 썼다고 해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될 리가 없죠.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비결의 첫 번째는 간절하게 발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쓰고 싶다. 그래서 내 본성 안에 있는 쓰기의 열망을 끌어내야 돼요. 그거는 타인의 인정이나 어떤 뭐 사회에 나가서 이게 필요하고 하는 그 효용성을 떠나야 돼요. 그 본성을 마주해야 돼요. 아, 원초적으로 인간은 쓰는 존재구나. 언어를 창조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생겨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뭐 너무 막연하지 않나? 막연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아주 길게 양생에서 구도로 나아가는 그런 길까지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언어를 창조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힘든다는 걸 경험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고 싶다가 이렇게 발생해요. 언어를 창조해야 되니까 내가 써봤더니 너무 진부한 거야. 나는 되게 막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막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써놨더니 읽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재미없어. 충격받죠? 내가 사유를 너무 게으르게 했구나. 생각이라는 걸 별로 안 했구나. 그냥 막 했구나. 그때 자기 사유가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유하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글쓰기를 안 하면 사유의 패턴을 바꿀 계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십니다. 밤새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쓰니까 막 밤늦게 막 그 밤의 정막 속에서 뭔 작업을 할 거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책을 이제 쓰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딱 이제 시작을 하면 한 이제 6개월간은 그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때는 딱 내가 피곤하다, 저녁 7시, 8시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작업을 멈춰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 내가 해서 피로를 감내하면 언어가 창조가 안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그 수도자처럼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소비 안 하려고 굉장히 스스로 애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동체에는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여유가 있고 힘이 넘칠 때는 쓸데없는 간섭을 해갖고 일을 더 키웁니다. 엄마들도 잔소리를 안 해도 되는 거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필요한 잔소리만 해요. 그래서 집안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주부들이 이제 글쓰기 공부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자식들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공부하러 안 갈까봐 내년에도 꼭 그 1년짜리 등록해서 열심히 해. 가족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왜냐하면 힘을 낭비해가지고는 이 언어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식생활 다 조절해야죠, 당연히. 뭐 술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그 시간과 에너지가 거기에 드는 거를 조율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수다 떠는 인간관계, 그거 다 멈춰요. 그래서 글쓰기를 하다 보니 옛날 친구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쓰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이런 그 간증도 하죠. 딱 2가지만 글쓰기의 비결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차서를 부여하고 차이를 생성한다. 이거 외우기도 쉽죠. 차서는 이제 글에 조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두서없이 말을 하면 공감을 해줄 수가 없죠.
재밌는 얘기인데도 앞뒤가 뒤죽박죽이면 어디서 웃으라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신문기사 같은 것도 육하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의 그 흐름에 따라 써야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웃고 그걸 즐기게 돼요. 그러면 뭐냐면 글을 쓴다는 건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지 못하면 평생 뭐 지혜와 유머는 뭐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드시면 되는데, 여기도 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자연의 리듬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이렇게 살아요. 20년씩 단위일 수도 있고 25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의보감은 뭐 아예 125세니까 요 사이에 중간에 환절기까지 껴서 오행으로 돌아가니까 125세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수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년을 사냐가 아니라 저 리듬을 타면서 사냐. 청년은 청년답게, 장년은 장년답게, 노년은 노년답게 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도 인간은 그 리듬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리듬이 바로 기승전결이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발단, 전개, 뭐 절정, 대단원 이런 거잖아요. 다 뭐 아마 시나리오를 쓰든 뭘 쓰든 다 이렇습니다. 이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요거를 훈련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이 겨울인가? 내가 그럼 침묵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활짝 펼쳐야 되나? 이걸 탈 수 있죠. 맥락을 짚어낼 수 있는 거. 그럴 때 교감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피부보다 깊다, 이 말은 니체가 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되게 또 신기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게 자기가 컨트롤한 채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사유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사유와 계속 접속을 해야 내 안에 언어들이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잠을 잘 때, 꿈꿀 때 막 이상한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이 무의식 안에 있는 정보들을 내가 계속 청정하고 맑게 하려면 그런 사유를 계속 융합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내가 이성적인 어떤 사유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내면 너무 새롭고 재미있는 언어네. 이럴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는 거, 나의 그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언어를 창조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말로 무엇하고도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문장은 이 천지만물이 얼마나 많은 차이와 다양성이 있는가에 대한 글인데, 18세기 조선의 가장 특별한 저자였던 이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성보다 더 여성적 글쓰기를 했어요. 이런 분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불행하게도 아직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이분의 그 글은 도대체 언제 이 세상에 퍼질까,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지점인데,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개성이 넘쳐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진짜 지금 당장 뭐라도 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함께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해요. 글쓰기 초보인데 알려주실 수 있는 꿀팁이나 비법 같은 건 없을까요? 어느 정도가 초보인 거야? 완전 생 초보예요. 그럴 때는 이제 시합 문장, 이제 종자 문자라고도 하는데,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읽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조리가 잡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그냥 쓴다 그러면 정말 의식의 흐름의 기법처럼 막 써서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문제의식과 관계된 어떤 책을 읽고
그 중에서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장 하나든 뭐 한 단락이든 그거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이 문장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쓱 들어왔지? 그러면 요걸 떠오르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한 단락, 그러니까 A4 반장 정도. 원래 글쓰기 이제 그 훈련할 때 처음에 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반 페이지, 그 분량 안에서 순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의 개성 있는 언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 쓰기 시작은 했는데 어쩐지 남에게는 못 보여줄 것 같고 또 아무리 써도 완성이 안 된 것 같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일수록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있으면 그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을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가까운 내가 믿을 만한 누구, 뭐 가족이든 친구든 이렇게 들려줘서 이제 읽어보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읽어줘도 돼요. 이렇게 읽어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재밌어라고 하면 근데 뭔가 조금 어디가 이상해 이런 거를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자와의 대화죠.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읽어주고 이 피드백 받는 순간에 그 새로운 문장이 떠올라요. 그럼 그걸 이제 이렇게 밟아가는 거고 완성시키려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아예 처음부터요. 가장 좋은 글쓰기 비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뭐 통과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처음 배울 때도 그냥 이 학기를 무사히 버티는 거. 여기 이제 너는 글쓰기를 그만해라는 말만 안 들을 수준까지밖에는 못하고 그거를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이상 되는 분 있잖아요. 막 이거는 뭐 바로 그냥 책으로 내면 되겠네. 막 네네.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저는 요 턱걸이를 하면서 갔는데 10년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분들은 재능이 넘치니까 욕심이 많아지고 그러면 완성도에 대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글을 못 쓰는 부작용도 생겼어요. 저는 턱걸이만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앞에 있는 경쟁자를 다 물리쳤죠. 없더라고요. 저만 글 쓰고 글 써서 이제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좋은 전법입니다. 그러네요. 절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뿌듯해야 돼요. 내가 이 어려운 걸 해냈잖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읽어줬잖아. 이게 굉장한 자산입니다. 질문을 한 번 더 받아볼까 합니다. 강연을 들어보니까 글 쓰는 게 이제 수행의 한 방법 같은데 반대로 글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지. 글을 쓰지 않고 못 사는 건 아니죠. 살기는 사는데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제 되짚어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처럼 이제 읽고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고 또 석사 박사 학위를 그 연마한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읽고 쓰고 그걸로 이제 밥벌이도 하고 이제 사람도 만나고 이 세상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직업을 많이 가진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그 직업에 대한 다 소외와 허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제 삶이.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죽을 때까지 이거 왜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아. 이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너무 이로운데 누구한테도 권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노동이? 여기 방송하시는 분들은 친지들에게 절대 권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권해요. 다 네. MC가 돼. 나 같은 아나운서가 돼. 이렇게 못하지 않나요? 네. 보통 다 하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근데 사업하는 분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정치하는 분들은 더 하겠죠. 자식한테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 않아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누구한테나 다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이런 인류가 스승으로 삼는 모든 분은 결국 읽고 쓰는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류의 현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교황이든 저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든 달라이라마든 또 그 누굽니까 크리스나무르티 같은 또는 간디 같은 그분들이 한 일상은 다 읽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히 거룩하다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외가 없구나. 경쟁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에.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걸로 내가 환원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예요. 좋은 삶.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이롭고 이번 생에도 좋고 다음 생에도 좋은 일. 불멸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좀 깨달았다고 할까? 그래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많은 분들한테 생명의 이 창조적 에너지를 충분히 써야 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미션이에요. 그런 일로 남을 피곤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으면서 나를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일은 읽고 쓰는 것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부터라도 꼭 읽고 써야겠다라는 너무 그렇게 결심하지 결심을 마시고 하겠다. 이거를 꼭 지켜야 될 텐데. 근데 이 아나운서 분들은 참 좋은 게 말이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순환이 잘 돼요. 양생에는 참 좋아요. 이 직업 자체는 목소리가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그 가늠하는 또 잣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다는 건 정말 좋은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가 뭐 욕하고 남 헐뜯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남에게 친절하거나 남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다 보면 또 소외가 일어나요. 내 속에서는 지금 막 우라통이 터지는데 계속 남에게 그런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글쓰기 하기 아주 좋은 직업이죠.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좀 써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뭘 읽고 또 뭘 쓰실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책을 내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원리 읽고 쓴다는 것의 통쾌함을 깨닫게 된 순간부터 이 노년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 나는 죽을 때까지 읽을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 바다 같은 거예요. 이걸 다 읽고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어떤 이 여유, 자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작업 중인 거는 이제 서유기라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였던 이 고전 안에서 이제 주역과 불경의 그 막 상생상극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좀 보통 사람들이 재미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리라이팅을 하려고 이제 설정을 딱 해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주역 불경의 세계가 거의 하늘과 땅 바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먼저 지금 헤엄을 쳐야 되나 뭐부터 이거 지금 머릿속으로 일단 순서 잡느라고 곧 그 순서가 잡히면 이제 그 작업에 들어가게 되겠죠. 선생님께서는 그 순서 잡는데 좀 피곤하실 테지만 저희는 또 그 책이 나오면 정말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잘 차서와 차이를 이렇게 생성시켜서 책이 되면
아주 쉽고 재미난 이제 동양 고전의 어떤 텍스트 하나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들려주실 서유기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